자, 거기다가 98회 9. 그 다음에 특별 100회 12. 98회 9, 특별 100회 12.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주시냐면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맨 위에 평균법 있죠? 평균법 보이세요? 맨 위에 첫 번째 칸 평균법. 요게 계산 문제거든요. 거기다 회차 3개요. 자, 97회 12. 그 다음에 101회 11. 그 다음에 102회 11. 다시 한번 97회 12, 101회 11, 102회 1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15페이지. 자, 115페이지 맨 위에 3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라고 있죠. 자, 거기에다가도 3개요, 3개. 자, 100회 11, 101회 10, 그 다음에 102회 10. 그래서 100회 11, 101회 10, 102회 10 요렇게. 그리고 아래에 미리 할게요, 여러분들. 아래에 그 4번 아래에 보시면 혹시 공손품 보이세요? 공손품? 거기 공손품에다가 2개 적어서 2개. 특별 102회 12. 특별 102회 12. 103회 12. 특별 102회 12, 103회 12. 자, 그럼 다시 111페이지로 와서. 자, 종합원가 계산. 이건 뭐냐면은요. 그 우리 아까 여러분들 공장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에서 빵 만든다, 뭐 김 만든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대량으로 찍어내는 거지 우리가 뭐 소량 주문으로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하고 완벽하게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낼 때 원가 계산을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이라는 거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문제 여기. 자, 일단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요, 요래요.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한다라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대량 찍어낸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동종은 뭐냐면 동일한 종류인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냐면 소품종. 소품종, 다품종 말고. 그럼 전투기하고 빵하고 비교하면 종류가 뭐가 더 많아요? 전투기가 훨씬 많아요. 당연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품종이다 그 뜻이에요. 김은 김이라는 품종 딱 하나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 거꾸로 외우시면 돼요. 거꾸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개별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작업별로 원가 계산한다라고 배웠죠. 작업별. 예. 근데 여기 있는 종합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는 공정별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공정. 자, 요게 공정이 무슨 말인지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공장에서 빵 만든대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빵 쿠키 과자라고 할 과자? 그렇죠? 쿠키 과자? 이름 까먹어가지고 무슨 쿠키 과자라고요.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 쿠키 과자. 라고 가정하고요. 저는 공장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건 거짓된 정보일 수 있음을 사전에 알립니다. 됐죠? 자막 나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막, 투자는 본인 몫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사항입니다. 이렇게. 뭐냐면, 자, 처음에 이제 밀가루를 넣는데, 당연히 과자 만들려면 밀가루 넣어야죠. 됐죠? 밀가루를 넣어가지고요. 밀가루를 이제 반죽을 한대요. 사람이 말고 기계가요. 됐죠? 반죽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건 제가 모르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만들어셨던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문자 좀 주세요. 됐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 첫 번째 과정은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대로 설명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됐죠? 참고할게요, 여러분들. 자고 전 A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한 다음에 다음 과정에서 이제 쿠키를 꽂는데요. 쿠키를 집어넣는다라는 기계가 하나하나씩 그렇죠? 넣으면 다음 과정에서 이제 포장을 한대. 포장을. 그렇죠? 포장을 해가지고 그게 쿠키 빵이든 뭐 쿠키 과자든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과정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딱 보시면 어때요? 반죽하는 과정 탔다가 완성되면 다음 과정에서 쿠키 넣고 그 다음 과정에서 포장하고 과정을 타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장 과정을 이렇게 타잖아요. 컨테이너 벨트 같은 거. 맞죠? 그걸 공정이다라고 과정이라고 안 불러요. 우리가 과정을 공장에서 공정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조 공정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공정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시험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 종합원가 계산에서의 핵심 과제는 뭐 서류는 안 나옵니다. 핵심 과제는 뭐냐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걸 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시험의 계산 문제를 뭔진 몰라도 동그라미 4번을 냅니다. 뭔진 몰라도. 요게 좀 은근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동그라미 4번 예, 완성품 환산량 이쪽은요. 상상을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제가 어떤 사례 될 거냐면은 라면 끓이는 사례랑 예, 빵 만드는 사례 될 거거든요. 할 때 여러분 빵 만드는 거 생각하셔야 돼. 그렇죠? 나는 빵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저 새끼가 막 떠들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계산 문제가 그나마 이해가 된다. 그나마. 그래서 좀 상상을 잘 해주시고. 그다음 여러분들 좀 질문. 여기 제가 뭐라고 못 썼는데 여러분 종합원가 계산하고요. 개별원가 계산 중에 뭐가 시간하고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것도 개별이죠. 왜요? 업종 보시면 돼요. 업종은 그 개별이 조선업 비행기 그쪽이었잖아요. 거긴 시간하고 비용이 미친 듯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빵 만드거나 김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시간하고 비용의 차이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종합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개별원가 계산보다 시간하고 비용이 덜 듭니다. 그렇죠? 물론 계산하는 시간은 많이 들지만 그렇죠? 계산하는 시간 말고요. 그렇죠? 대신에 단점은 뭐냐면 종합원가 계산 정확성이 떨어져요. 왜냐면 개별원가 계산 작업별로 하나씩 관리하잖아요. 그 소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의 정확성은 개별원가 계산이 상대적으로 정확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말 문제 풀게요. 자, 어디 가지우시냐면 여기 있다. 386페이지. 자, 386페이지 9번이에요. 9번. 386페이지 9번. 자,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입니다. 2번. 자, 일단 1번은 왜 틀렸어요? 우리 아까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건 개별원가 계산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개별원가 계산의 설명.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맞죠?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 또는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 이렇게도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주문 보이죠? 주문. 맞죠? 주문 받는 건 개별이에요. 개별원가 계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리가 배부율 쓰는 건 아까 개별원가 계산에서 배웠지? 오늘 좀 이따 할 종합원가 계산은 곧 할 종합원가 계산 완성품 환산량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62. 362.
362페이지에 11번. 요거는 이제 개별하고 종합 비교한 거예요. 362페이지 11번. 자, 몇 번이에요? 3번? 예.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일단 연속적 대량 생산은 종합이죠. 그래서 1번 땡.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실제로 대응시킨다. 우리가 직접비하고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건 개별이에요. 근데 혹시 동그라미 2번이 애매하잖아, 여러분들. 아직 종합원가 계산 안 배우셨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3번. 개별원가 계산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해서 정확하죠. 왜 정확하냐면 작업별로 하나씩 관리하니까. 그래서 3번이 너무 맞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우리가 제조지시서, 아까 제조지시서, 제조명령서라는 서류는 개별원가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서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가회계는 말 문제 나오면 걔부터 풀면 되겠다 이 생각도 하시면 돼요. 시간 진짜 빨리 풀 수 있거든, 말 문제만 나오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원가회계는 어렵냐 쉽냐는 계산 문제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계산 문제가 적게 나오면 쉬운 회차.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걔네들은 그지 같은 회차. 이렇게. 그래서 원가회계는 가급적 여러분들 먼저 푸세요, 말 문제를. 시간 덜 걸리거든, 잘만 하시면. 자, 이제 이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 해볼게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계산 문제. 자, 보시죠. 자, 완성품 환산량이 뭔지 설명 좀.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 위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위에 있는 건 곧 할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거는 맥주입니다. 맥주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맥주. 우리 그림 배우러 온 게 아니니까. 자, 맥주인데 여기는 요 파란색은 뭐냐면 찬 양입니다. 양. 그럼 여기는 맥주가 4병이죠. 4병. 4병인데 이게 완성된 정도는 100%죠. 다 완성됐으니까. 그래서 얘는 제품이 4개죠. 완성된 놈이니까 그냥 4개가 아니라 제품이 4개입니다. 제품이 4개고 완성도는 100%. 자, 이제 아래. 자, 아래에 있는 건 똑같이 4개는 맞거든요. 4개인데 반절 찼죠. 반절 찼으니까 완성도는 50%고요. 얘는 미완성된 거기 때문에 제공품이 4개입니다. 맞죠? 제공품이 4개, 완성도는 50%.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그냥 4개는 단순 수량이죠. 그럼 여러분들 질문요. 그럼 상대적으로 위하고 아래 중에 있잖아요. 위하고 아래 중에 원가는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위에가 더 들어갔겠죠? 상대적으로 몇 배? 2배, 그렇죠. 2배 정도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만약에 둘 다 똑같은 4개긴 하잖아요. 똑같은 둘 다 4개죠. 그럼 둘 다 똑같은 4개니까 둘 다 똑같은 4개로 원가 계산을 하면 이 둘은 동일한 원가가 투입됐다라는 괴상망측한 논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품 환산량은요, 우리가 여기에서 완성품 환산 수량의 숫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 완성품으로 바꾼 수량을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얘네들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깔아봐요, 그냥. 얘네들을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개가 완성이 되었을까라고 상상 속으로 생각한 숫자를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건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병이 완성되었을까요? 어렵죠. 4병이죠. 뭐. 얘는 완성됐으니까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어도 4병이 완성되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는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4병. 근데 아래는요? 아래는 처음부터 완성을 시켰다면 몇 개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2병. 그렇죠. 2병이죠. 얘 여기다 넣었다면 여기는 가정이 미친 듯이 많아요. 얘를 여기에 넣었다면 2병이 완성되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죠? 완성품만을 생산하는 나의 전제를 가정을 해요. 투입했었더라면 2병이 완성이 되었을 거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4병이고 아래는 2병이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당연히 위쪽이 수량이 2배 차이니까 원가가 2배가 더 들어갔다는 상식적인 논리에 부합하는 거죠.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단순 수량 가지고 원가 계산하면 안 되겠다라는 뜻에서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개념을 써요. 왜 그런지 대략 감 오시죠, 여러분들? 자, 이제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보세요. 공식, 자 외워주시는 공식.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애는 이 4개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4개 곱하기 완성도 100%에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2개는 4개 곱하기 50%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 4개는 단순 수량이죠. 단순. 수량에다가 완성도를 곱하면 완성품 환산량이 나옵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곱셈 때려야 되거든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는 수량 줍니다. 수량을 안 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량이 의미하는 거는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수량은 정말 수량 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수량은 의미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완성도는 이 완성도가 의미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완성도를 시험에 주긴 하거든요. 주는데 얘는 완성도가 의미하는 걸 파악을 못 하시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완성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부터는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완성도 산정 방법. 이걸 잘 보셔야 돼, 이걸. 자, 우리가 아까 그 개별 원가 계산은 추적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구분했죠. 네,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대량으로 투입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요. 언제 물량을 투입을 하냐. 언제 물량을 투입하냐에 따라서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을 합니다. 재료비와 가공비. 근데 여러분 우리 가공비는 배웠죠? 가공원가, 전환원가 그거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간접비였잖아요. 맞죠? 가공비. 우리 배웠을걸요?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금요일날. 됐죠? 그럼 자연스럽게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원가가 3개 발생하는 거니까 크게. 됐죠?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빵이다라고 가정해보게 빵? 그럼 빵에서의 재료는 뭐죠, 일반적으로? 밀가루 같은 거죠, 밀가루. 빵 만들 때 우리가 빵을 뭐 만들어 본 적은 저도 없지만 빵 만들 때 밀가루 언제 넣어요? 처음에 넣어요? 아니면은 꼬박꼬박 분할해서 넣어요? 처음에 다 넣죠, 여러분들. 누가 분할에 수제비 떠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재료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초반에 그냥 전부 다 투입을 다 시켜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공정 초기의 전량 투입. 공정 초기가 뭐예요? 작업을 시작할 때 한 방에 쏟아붓고 시작함 그 뜻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이렇게. 자, 근데 가공비 있죠? 우리가 종합원가 계산 이 파트에서 가공비는 그냥 사람과 기계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과 기계. 그럼 사람과 기계는 작업을 꾸준하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맞죠? 한꺼번에 여러분 투입이 바로 딱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맞죠? 어쩔 수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기계는 이렇게 표현해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투입된다 또는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가공비는 무조건이에요. 사람과 기계는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재료비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주로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 많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제가 앞으로 제가 이렇게 색깔을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완성도가 되게 중요하다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재료비의 완성도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들은 실제 문제 푸실 때 빨간색, 파란색 준비하지 마세요. 좀 구분하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설명할 때는 재료비 완성도는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가공비의 완성도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완성도가 의미하는 걸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가 완성도라는 건 공정상 위치예요. 뭐냐? 자, 완성이 20% 됐대요. 컨테이너 벨트가 공정이다라고 가정하면 컨테이너 벨트에 20%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맞죠? 완성이 100% 됐다라고 하면 컨테이너 벨트 상에 100% 놓여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이해를 하는 게 그래도 낫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는 것보다. 여기선 외우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상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꼭 완성도가 나오면 어느 위치에 있다라고 바꿔서 해석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공정상 해당 위치에 있음이란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랬을 때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완성도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 자, 보시면. 자, 보시죠. 자, 방금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한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뭐냐면 0%가 초기잖아요. 요 시점에 밀가루를 다 쏟아붓고 시작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자, 제 빵 그림 좀 죄송해요. 동그라미 이렇게 할게요. 자, 빵이 20% 완성이 됐대요. 빵이 20% 완성됐대요. 그러면 20% 완성됐다라는 건 20%의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럼 질문이요. 그러면 빵에 밀가루 몇 퍼센트 들어가 있어요? 20% 완성된 빵에 밀가루 몇 퍼센트 죄송해요.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잘하셨네. 100%지? 20%라고 하는 분 되게 많아요. 20%니까 20%지 뭐. 아니, 상상해 보셔야 돼. 이때 밀가루 다 쏟아부었잖아요. 쏟아부었으니까 20% 완성이 됐든 60% 완성이 됐든 100% 완성이 됐든 밀가루는 이미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맞죠? 그래서 상상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완성도가 20%라고 줘 시험에서.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재료비 20% 이렇게 적는다라는 건 틀려요. 100%예요. 여기까지 내세요. 여기까지는. 예. 근데 갑자기 한국어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냥 할게요. 0%는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보시면. 우리가 당연히 완성도는 올해의 완성도를 구해요. 올해. 했죠? 올해의 완성도를 구하는데 제가 빵으로 했으니까 전년도의 빵이라고 하면 좀 약간 썩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를 어저께라고 표현할 거고 단기를 오늘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내가 이 빵 20% 만든 거 있죠? 이게 어저께 만들다 말았대요. 그렇죠? 그럼 어저께 만들다 만 빵은 밀가루 100%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럼 오늘 이 만들다만 빵을 완성을 더 시키려면 80% 추가적으로 더 작업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빵 20% 만든 빵을 어저께 만들다만 빵을 오늘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밀가루 추가적으로 몇 % 더 들어가야 돼요? 없어요. 이미 어저께 밀가루 다 쏟아붓고 여러분 20% 만들었잖아요. 그럼 오늘 밀가루 또 투입해요? 왜 투입해요?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맞죠? 그래서 오늘 더 투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시험에 전량 투입했다라는 용어를 주잖아요. 그러면 완성도는 무조건 0% 또는 100%지 1%부터
99%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량 투입 나왔는데 완성도가 1%부터 99% 나오셨으면 그 문제를 잘못 보신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어차피 계속 제가 설명하다 보면 되실 거예요. 자, 이제는 가공비 할게요. 사람과 기계. 자, 사람과 기계는 꾸준하게 작업을 하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빵 만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점선은 뭔 뜻이냐면 꾸준하게 한다라는 표시예요. 재밌니 이 표정이신데? 꾸준하게 한다라는 표정? 아, 표정. 꾸준하게 한다라는 말. 왜 이러죠 오늘? 여러분들? 큰일 났네. 마탱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자, 그러면 내가 지금 0%라는 거 아직 빵을 만들기 전이죠. 내가 직접. 지금은 밀가루 아니라 내가 작업하는 거예요. 나랑 기계랑. 그랬다가 이제 꾸준하게 나랑 기계가 꾸준하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20%만큼 작업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빵이 20% 완성이 된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빵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빵을 만들다 보니까 60%까지 내가 빵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 빵이 60% 완성이 되겠죠.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우리가 가공비 쪽은요. 꾸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정도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알죠? 그래서 여기 가공비는 완성도가 무조건 0에서 100% 다 존재해요. 꾸준하게 한 정도마다 위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밀가루는 한 방에 넣잖아요. 한 방에.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핵심. 어떤 논리인지 되시겠어요? 요거? 자, 이제 말문제로 계산을 하기 또 필요한 거 뭐냐면, 자, 완성도를 주면 그건 가공비의 완성도를 준 거예요. 왜냐? 보세요. 자, 완성도가 20%래요. 그럼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20%까지 작업했으니까 20%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죠? 완성도가 60%래요.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60%까지 했으니까 완성이 60%된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거기까지 완성이 됐다라는 건 거기까지 사람과 기계가 꾸준하게 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알죠? 그래서 완성도가 의미하는 건 주로 가공비의 완성도예요. 사람들이 가공비의 완성도는 잘하거든요. 재료비 쪽을 많이 못하세요. 실제로 재료비가 좀 어려워요. 되셨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이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단기 착수. 그리고 여기 빠져 있는 게 이게 왜 빠져 있지? 단기 착수, 단기 완성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들.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보시면
이게 안 돼 있지? 자, 우리가 단기에 착수해가지고 단기에 완성이 된 거예요. 단기에 착수를 해서 단기에 완성이 됐대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러면 단기에 착수는 시작한 거죠. 착수하다. 단기에 완성을 시켰대요. 그러면 이건 단기에 모든 걸 다 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뜨개질로 따지면 단기 착수는 뜨개질을 막 시작을 한 거고 단기 완성은 뜨개질을 올해 다 한 거죠. 그러면 올해 뜨개질의 모든 과정을 다 밟은 거예요. 네. 진짜 아이고. 뜨개질의 모든 과정 다 밟은 거예요. 또 100m 달리기로 따지면 단기 착수 출발선에 막 있었고 단기 완성 100m까지 골인했다. 그러니까 단기에 시작해서 단기에 완성하면 단기에 모든 걸 다 한 거니까 무조건 100%예요. 외워주시는 거 이건 나오면 무조건이 무조건. 알죠? 공사로 따지면 단기에 공사 막 해서 공사 올해 다 끝냈다 그거잖아 여러분들. 올해 공사 다 한 거예요 모든 걸. 암기사항 당연한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씩 말 문제로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항상 완성도가 100%인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할 때가 잊을만 하면 있어요. 그럼 무조건 답은 뭐냐면 전공정 원가예요. 전공정 원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제가 사례 들 때 그 포장하는 과정 앞 공정이 쿠키 넣는 거였죠. 그죠? 그러면 쿠키를 다 넣어야 우리 과정인 포장 공정으로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반죽하는 과정이 다 마무리가 돼야 쿠키 과정, 우리 쿠키 넣는 과정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완성된 게 우리 과정으로 무조건 넘어와야 돼요. 맞죠? 앞에서 완성도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과정으로 넘기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맞죠? 그래서 항상 완성도가 100%인 건 앞에 과정 거예요. 네? 이렇게. 제로비는 아닐 수도 있잖아, 여러분들. 0%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완성도 100%, 항상. 자, 이제는 계산 문제. 요거 무시하시고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이거 지금은 출제를 많이 안 해가지고. 자, 평균법. 여기가 세 문제 나왔었죠, 여러분 아까. 112페이지.